야간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엔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조상집 너는 거 아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출발이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가사가 짠하기도 하고 참 그 대목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중독성도 있고 그런데 서른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이죠. 이후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노래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병희 월간 풍월 대표님 나오셨는데 연세가 좀 드셨죠? 저 70년이랑 그 얘기 하시려고 아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 노래를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굳이 이거 묻습니까? 예. 너 서른 의원 늙어봤냐? 발언. 예. 너 늙어봤냐? 예. 저는 그 가수가 참 신통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줘서 그리고 예. 서른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 이렇게 인기 폭발시켰으니까 그 어떻게 둘이 뭐 어디 합작을 했는가? 합작은 안 했겠지만 예. 오히려 저는 설윤석 씨한테 고맙게 생각하네. 서른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늙어봤냐? 좀 짧게 얘기할게 좀 네. 보세요. 서른 의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재래식 기준으로 보면 한감 늙은 노인이에요. 60 노인이 70 노인을 뭐 탓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가 정치적 저 대부로 섬겼던 김대중 대통령 80까지 대통령 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인기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이가 얼마나 좀 물어보세요. 몰라? 만델라는 몇 살에 지금 대통령 했어요. 그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게요. 예. 자기가 중요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자니 의원한테 나이를 탓해가 실현을 하고 망발을 했으면 즉각 사절한다면 그거 좋은데 빡빡 우비고 있잖아요. 이 시간 현재까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서른 의원을 네. 국회 문화, 교육, 관광 또 뭐지 체육위원장으로 임명해준 그 정당이 뭐하고 있어? 그 정당이 새누리당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뭐예요? 불효 뭐예요 그럼? 그럼 효도 정당이요? 예. 서른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 막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저 철도 노조 데모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해창 옛날 한나라당 대표 그 후보 낚시시킨 사람 아니에요. 허위사실 허무맹 나가는 말이야. 허위사실. 20만 불 말이야. 정치자금 잘못해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과자 아니에요. 전과자가. 이해창 대통령 전과자가. 후보는 떨어지고요. 예. 짠 이윤에 낙하산 인사라든지 전문성을 지적은 할 수 있어요. 나라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잔이 윤도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항변하고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국감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거 물어봐야지. 왜 나이를 탓해? 그러면 서른 의원은 교육, 문화, 관광, 체육에 전문성 가지고 위원장 하십니까? 국회의원 건의가도 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제도. 짠이 윤도 국감장에 나왔으면 내 비록 코미디언으로서 전문성은 없지, 관광의 전문성은 없지만은 이 글로벌 시대 때 한류 분위기를 진작시켜서 이런 거라도 가지고 이런 답변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답변 되지도 않고 무슨 집에 가 해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떤 그 자단 프로그램의 앵커가 질문을 했더니 서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 이 말도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적반하장이네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지 자기는 잘못했던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지금 일종의 코미디 같이 보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새민년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사실. 그렇게 그 잔이윤이라는 경륜이나 경험이 좀 이쪽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을 이렇게 감사를 보낸 것은 공격할 빈미가 돼 있는 그렇지. 거고 틀림없이 지적을 해서 잘못된 걸 밝혔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국감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 진 의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 동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39만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원곡은 서유석 씨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저기 나오는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이 저렇게 불렀는데요. 어쨌든 저게 떴습니다. 뜨게 만든 사람이 또 서른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아까 우리 정미용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요, 이번 국감 보고 저 참 실망스러운 게 일단 국감 스타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호감 스타들이 몇 명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김현 의원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신 김광진 의원이 계셨고요. 이번에는 서른 의원이 등장했는데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말 부글부글 할 겁니다. 이분도 이런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감해가지고 야당이 떼야 되는데 왜 야당이 깔았냐 이거요. 깔았냐. 서른 의원 아까 저분이 사고를 쳐서 제가 그렇죠. 봐도요. 네. 장이윤 씨에 대한 저 인사는 비판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당하게 정석으로 공격하고 하면 장이윤 씨는 당당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이해하면 되는데 왜 나이 이야기를 해가 저렇게 천지풍파하게 일으키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거는요. 인종, 뭐 피부색, 뭐 나이, 뭐 성별 금기시되는 걸 건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서른 위원장이야말로 새정치연합이 이번 국감에서 정말 흐지부지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요. 새누리당이 상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너 늙어봤냐? 뮤직비디오 나 얘기를 한번 젊어봤다.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몇 번 이제 봤습니다. 네. 뮤직비디오입니다. 어르신들이 만든 뮤직비디오. 젊은 사람들 잘 만들잖아요. 따라 만드신 건데 사실은 제2의 인생을 살아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라고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아주 멋있게 노래를 하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저는 애환도 느껴지고요. 또 박지훈 존경과 변호사 아직 젊으셔서 저는 요게 젊습니다. 짠하진 않으실 아니 텐데. 짠한 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고맙고 존경하고 우리는 못 늙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인데 저렇게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 짠한다는 말도 전 반대예요. 왜 짠합니까? 저분들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누가 말려도 씩씩하게 나는 이것도 하고 하는 저것도 거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 짠하다고 얘기를 인생은 하는 거지. 80부터입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이 네. 서른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거울 좀 한번 봐라. 딱 보면은요, 그 잔이윤 씨나 철원 의원이나 얼굴 늙은 모습은 비슷해요. 얼굴 아니 오히려 겉보기나. 잔이윤 씨가 더 젊어 보여요. 근데 자기 얼굴 늙는 거는 보지 않고 남 나이 가지고 탓하고 있는 이런. 아, 저는 아쉬운 게 뭐냐. 자, 그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얘기 좀 하게 기회해 주세요. 서른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당대표가 70 노인이요. 고문 70 노인 수두룩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그 노인들은 왜 서른 위원장 그 발언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어요? 그 70 노인들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글쎄 그래서 말입니다. 저 사람 위원장은 빨리 그만두게 해줘야 돼. 네, 저는 아쉬운 게 어제 그 잔이윤 씨가 그런 말 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저 푸시업을 당신하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앞차기 발차기로 돌려차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푸시업을 거기서 서른 의원하고 잔이윤 씨하고 내기를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아주 더 그냥 시원할 텐데 그거 안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 포스터거든요. 웰컴 투 동막골. 요거를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서 패러디를 했는데 원티드, 그러니까 현상범 수배범 하는 그 원티드고 여기서 주인공 강혜정 씨는 참고로 말하면 약간 바보 미친 여자로 나오거든요. 미친 여자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 대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넣고 꽃을 달고 그래서 밑에 매드 거버먼트, 그러니까 미친 정부 이렇게 한 거가 미친 정부 수배 중 이렇게 되는 미친 거죠. 정부 수배 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부 일으킨 국민들은 미친 국민입니까? 저 그러게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작가라면서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사고 작가입니다. 친 게. 이런 거 하는 작가. 석관성이네요, 석관성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국가 대표를 이렇게 비하시켜가지고 무슨 작품 활동하는 게 이게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 그런데 소신입니까? 물론 풍자 만화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학 예술적인 감각을 갖다 하는 건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또 인격을 모독시키는 야비한 이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정상적으로 뿌린 게 아니고 나무 빌딩에 몰래 들어갔다며 왜 그 빌딩에 그리 들어가요? 그 침입 제인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산깨이가 뭐라고 해서 산깨이라는 게 거구신물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을 막 혐한 막 아주 나라 방식 시킨 거죠. 그런 그 연장선상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안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그 범위 내에서 나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 근데 저는 네.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집단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고 나면 뭐 이런 걸로 조사받고 그러고 나면 또 저기에 오히려 스타가 되는군요. 저 조직에서 스타가 되는 거죠. 저런 집단 속에서 뜨고 싶어서 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아까 배 대표님이 지금 법을 이제 여쭤보기 때문에 여기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이게 건조물 침입 혐의 이런 게 됩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명예훼손죄냐 모욕죄냐의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안 됩니다. 모욕죄는 된다 하더라도 고소를 해야 됩니다. 네. 고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몰래 들어간 부분 현주 건조물 침입죄만 지금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건물에 몰래 침입해서 들어가서 전단지를 뿌린 거니까. 네. 표현의 자유 얘기 좀 드리면 뭐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뭐냐면 특정인을 비하한다든지 모독한다든지 폄하하는 거는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낸지는 사실은 판단할 문제지만 실제로 어떤 정치를 비판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저렇게 광녀에 빗대서 대통령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모욕이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풍자의 어떤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게 나오니까 일부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본화에는 전단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것도 표현의 자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김정은 같은 그런 전쟁 범죄자 집단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하나는 저는 저거 말고도요, 과거에 보면 자 전직 대통령, 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쥐박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런 포스터들도 그림도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알라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자 저것도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기 뭐 이거는 이제 이하이 씨가 그린 건데 저희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요. 이분은요 저렇게 일관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친고죄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월요일엔 등산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엔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조상집 너는 거 아니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가사가 짠하기도 하고 참 그 대목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중독성도 있고 그런데 서른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이죠. 이후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노래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병희 월간 풍월 대표님 나오셨는데 연세가 좀 드셨죠? 저 70년이랑 그 얘기 하시려고 아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노래를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굳이 이거 묻습니까? 예. 너 늙어봤냐? 발언. 예. 너 늙어봤냐? 예. 저는 그 가수가 참 신통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줘서. 그리고 서른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 이렇게 인기 폭발시켰으니까 그 어떻게 둘이 뭐 어디 합작을 했는가? 합작은 안 했겠지. 이해창 대통령 정가자가 후보는 떨어지고요. 짠이윤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전문성을 지적은 할 수 있어요. 나라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잔이윤도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항변하고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국감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거 물어봐야지. 왜 나이를 타대? 그러면 서른위원은 교육, 문화, 관광, 체육의 전문성 가지고 위원장 하십니까? 국회의원 건의가도 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제도. 짠이윤도 국감장에 나왔으면 내 비록 코미디언으로서 전문성은 없지, 관광의 전문성은 없지만은 이 글로벌 시대 때 한류 분위기를 진작시켜서 이런 거라도 가지고 감사, 이런 답변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답변 되지도 않고 무슨 집에 가지 말고 오히려 난 서윤숙 씨한테 고맙게 생각하네. 서른위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늙어봤냐? 좀 짧게 얘기할게 좀 보세요. 서른위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재래식 기준으로 보면 한감늙은 노인이에요. 60노인이 70노인을 뭐 탓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가 정치적 대보로 섬겼던 김대중 대통령 80까지 대통령 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인기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이가 얼마나 참 물어보세요. 몰라? 만델라는 몇 살에 지금 대통령 했어요. 그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게요. 예. 자기가 중요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장한일 의원한테 나이를 탓해가 실현을 하고 망발을 했으면 즉각 사죄를 한다면 이거 좋은데 빡빡 우기고 있잖아요. 이 시간 현재까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32의원을 국회 문화, 교육, 관광 또 뭐지 체육위원장으로 임명해준 그 정당이 뭐하고 있어? 그 정당이 새누리당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뭐예요? 뭐예요 그럼? 그럼 효도 정당이요? 서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 막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뭐라고나 이렇게 하고 말이지. 저 철도 노조 데모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해창 옛날 한나라당 대표 그 후보 낙선시킨 사람 아니에요? 허위사실. 허무맹 나가는 말이야. 허위사실. 20만 불 말이야. 정치 자금 잘못해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과자 아니에요. 전과자.